아니라는 긴 세월 동안 안구 건조증과 함께 살아온 것 같아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건조함,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이물감, 그 작은 불편함이 쌓여서 어느새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렸고요. 다니던 병원에서는 늘 같은 대답만 돌아왔어요. 안구 건조증은 완치가 어려워요. 꾸준히 인공눈물 넣으시고 나이가 들수록 당연히 더 심해지죠. 계속 듣다 보니 치료의 끝이 안 보일 것 같은 불안감이 공포스럽기까지 했어요. 혹시 다른 병원에서는 방법을 찾아주지 않을까? 그래서 새로운 병원을 찾아갔죠. 역시 새로운 병원에서는 달랐냐고요? 아니요. 결론은 안구 건조증 똑같은 진단에 인공눈물 똑같은 처방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특별한 처방을 해주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나 어쩜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계세요. 정말 멋진 인생의 선배의 모습이네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차트에 생년월일을 보고 건네신 말씀이라는 걸 아마 많은 환자들에게 하시는 인사일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머리와 마음이 다르게 반응하더라고요. 머리로는 별거 아닌 말인데 뭘 그렇게 좋아해 하면서도 마음이 환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마음에도 시력이 있다면 갑자기 밝은 세상을 보게 된 느낌이랄까요? 기분이 확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분 좋음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진심으로 느껴졌던 건 저와 계속 눈을 마주치고 저를 관찰한 후 관심을 갖고 이야기해 주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였을까요? 첫 인사 후부터 선생님이 하는 모든 말이 진심으로 들렸어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나아지실 거예요. 분명 좋아지실 거예요.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똑같은 치료법의 처방도 같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르게 들린 걸까요? 그동안은 증상이 어떠신데요? 라고 시작되던 대화가 멋진 인생 선배의 모습이라고 해주시니 병이 아닌 저라는 사람을 먼저 봐주신 거잖아요. 그동안은 치료받아야 할 대상이었는데 인생의 선배라는 말에 존중받을 사람이 된 느낌이라고 할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칭찬법이나 대화법이 넘쳐나죠. 그런데 왜 어떤 말은 마음을 건드리고 어떤 말은 그냥 지나갈까요? 그 차이가 뭘까 궁금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온기록입니다. 오늘의 온기록 책과 일상을 연결해 볼까요?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노구치 사토시 작가님의 50cm 더 가까워지는 선물보다 좋은 말입니다. 안과 의사 선생님의 말이 왜 그렇게 기분 좋게 들렸는지 이 책을 읽고 나서야 알 수 있었어요. 오늘날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일본인 투수이자 지명타자 오타니 쇼헤이가 슈퍼스타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야구 천재에 걸맞는 뛰어난 실력과 화려한 플레이뿐만 아니라 인품으로도 사람들을 매료시키기 때문입니다. 그가 메이저리그로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한 시합에서 오타니 선수는 1루 투수 저스틴 벌랜더 선수에게 삼진아웃을 당했습니다. 기자가 그때 기분이 어땠냐고 묻자 오타니 선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빠르고 품격 있는 볼은 처음이었습니다. 상대 투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대답이었습니다. 품격 있는 볼이라니 참으로 멋진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오늘은 움직임이 둔했다. 다음에는 꼭 치고 말겠다. 더 열심히 연습하겠다와 같이 표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타니 선수는 우선 상대 투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말할 때 상대의 얼굴을 먼저 떠올리는 것은 순간적으로 꾸며내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비결은 상대를 먼저 생각하기, 상대방을 대화의 중심에 두고 이야기하고 질문하기입니다. 말하자면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대화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지금 누가 이야기의 주인공인지를 유념하며 대화하는 사람이라면 인간관계에 정통한 사람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차 샀어 라고 말하면 당신은 어떤 말을 건네겠습니까?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겠죠. 첫째, 차종이 뭐야? 얼마 주고 샀어? 연비는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 이때는 차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러한 대화법을 이 책에서는 사물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대화법이라고 칭합니다. 그렇구나. 우리도 10년 정도 타서 이제 슬슬 바꿔야 하는데 이렇게 말한다면 대화에서 주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대화에서 일방적으로 자기 할 말만 쏟아냅니다. 이런 대화법을 이 책에서는 나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대화법이라고 일컫습니다. 셋째, 잘됐다. 차가 있으면 여행도 다니고 즐거운 일도 많아지겠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대화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면 상대는 물론 자신도 즐겁게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알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과의 대화는 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저도 앞으로 선생님과 같은 치유의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천해 보려고요. 세심하게 관찰하기. 평소에 그냥 지나쳤을 상대방의 작은 변화들을 관심 있게 관찰해 보려고요. 오늘 새로운 액세서리 하셨네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힘이 있어 보여요. 같은 구체적인 것들을 발견하는 연습들이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관찰해 주셨던 것처럼 상대방의 좋은 점이나 노력하는 모습을 찾아보려고요. 감정 먼저 보듬어 주기. 상대방의 마음 상태를 먼저 읽어주는 말을 해보려고요. 그동안 많이 바쁘셨죠? 같은 그 공감의 말부터 건네고 해결책은 그 다음에 말하는 거죠.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인정해주면 그 사람도 마음을 열게 되잖아요.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그 사람의 노고를 인정해주는 시간을 가져보려고요. 상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기. 책에서 배운 대로 사물이나 나 자신이 아닌 그 사람을 진짜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연습을 해보려고요. 단순히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듣고 싶은 말이 뭘까 고민하고 이야기하고요.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려면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 생각해 보려고요. 예를 들어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요즘 어떠세요? 보다는 많이 힘드셨죠?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처럼 그 사람의 상황에 맞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줬던 선생님처럼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요. 안과 선생님이 제게 해주신 진짜 처방은 인공 눈물이 아니었어요.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는 인정이었죠. 말 한마디가 정말 약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다음에 또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